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대통령실이 2류, 3류들에게 농락당한 장면을 목격하며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 쓴 느낌. 공직 활동도 부인이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무너질 일. 나라와 부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소위 반국가 세력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보수 언론, 조선, 동아, 중앙일보가 쏟아낸 글의 일부입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두 가지가 엿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손절에 들어간 듯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자신들이 세웠다고 자부해왔고 무슨 일이 있어도 편들고 보위하던 친윤 언론마저 이제 구제의 손길을 뻗을 엄두가 나지 않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보수농객 조갑재 씨도 용산회동에 대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상황 악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놓였던 처지가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의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가 그 증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2%, 부정은 69%입니다. 2016년 이맘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낮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긍정 25%, 부정 64%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대통령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아는데 대통령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 국정 개입 사실은 계속 드러납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강혜경 씨는 경악할 만한 폭탄 발언을 연이어냅니다.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줬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20, 30대 지지율을 20% 올리라 라고 명태균 씨가 지시했다. 이는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 여러 번 자랑했다. 국민은 이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언동과 행태를 보며 저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이고 영부인이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대외 활동을 자제하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완전히 바보라는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자신이라는 김건희 씨 생각이 바뀔까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라고 말하고 남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란 포부를 밝히는 김건희 씨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을 함께 운영하는 권력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자기 지분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은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은 불의한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가치와 규범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헌정 질서 중단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의 삶과 나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는 26일 토요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 모입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격이 없는 김건희 씨의 대통령 놀이를 끝장내야 합니다. 불의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립시다.